자, 여러분 고기 드시고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498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지방세, 우리 2장 지방세에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하여튼 출제되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시면 선언문제 출제되는데 취득세에서 자,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또 출제 예상되느냐, 취득세 선언문제 출제될 때 먼저 취득세 과세대상 어떤 것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지 과세대상, 또 취득세 취득이라는 게 뭔지 취득의 개념과 그 유형이요. 자, 요거 그 다음에 또 취득세 누가 납세무자 되냐. 물론 뭐 취득 개념과 과세대상 유형 이런 것들은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요거 출제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무자는 제가 이거 시험에 최근에 계속 기출이 됐고 납세무자 올해는 또 뭐 독립한 문제로도 또 출제가 또 유력시 된다. 잘 보셔야 된다고 나온다 생각하고, 또 어느 때 취득 시기를 볼 것이냐. 취득의 시기가 최근에 출제된 것은 28회 시험 때 나왔었는데 29회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좀 낮아졌고요. 30회 시험에서는 그래도 취득 시기가 조금 작년보다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또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될지. 이거 29회 시험에서 요 과세 표준에서 사례 문제로 나왔어요. 계산 사례 문제가. 그런데 서술형으로 또 나올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세율이요. 자, 작년에 취득세 세율이 시험에서 매년 나오다가 작년에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시험에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은 여기에 몇 문제 나오냐가 문제예요. 자, 한 문제는 일단 무조건 나오는데 몇 문제 나오냐가 문제다.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 중요하고, 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납세 절차. 자,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납세 절차에 관한 것도 올해 또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하여튼 나옵니다. 그래서 납세 절차 또 나오고,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 될 것이냐. 작년 29회 시험에서는 비과세가 나왔어요. 독립한 문제로. 그 다음에 28회 때는 이제 종합 문제 속에서 27회, 28회 때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29회 때는 독립한 문제로 또 나와버렸고요. 그래서 비과세가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 나오면 이제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거나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특별히 봅니다. 납세무자, 과세 표준과 세율, 납세 절차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우리 498페이지 기출문제 봅니다. 제1절 취득세 성격 및 과세 대상에서요. 1번 문제 한번 봅니다. 가볍게. 취득세 관련해서 2019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자, 특별징수요. 특별징수는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이 특별징수는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특별징수는 등록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에서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특별징수는 취득세에서는 없어요. 취득세에서는 적용되는 경우가 없고,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고, 등록면허세에서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게 할 때,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비교합니다. 특별징수는 뭐 우리가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중과산세, 취득세는 있죠? 그래서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을 때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이거 적용되고요. 물납 됩니까? 네. 안 되죠.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자,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세점은요.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격 얼마?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면세점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후 신고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지방세 기본법에도 그렇고 국세도 기본법상 보면 하여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났는데도 뒤늦게 신고할 수 있는 기한후 신고 규정이 다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중과산세, 면세점, 그리고 기한후 신고. 세 개죠, 여러분들? 예.
2번 문제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 나오는데, 자, 499페이지 그 핵심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대상 보시면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대상을 공부했습니다. 서울에서 뭐 팔고 갑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부동산에 준하는 것 보세요. 예.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 고기 잡다가 못하겠다. 강원랜드 갔죠? 아니, 우리 취득세 대상, 취득세 대상은 법에 일거가 돼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 영일만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7080 세대의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자, 포항 영일만 내려가는데, 자, 봅니다. 영일만 내려갈 때. 자, 서울에서 뭐 팔고 내려갔습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그 다음에 공항 갔다가 여기서 이제 뭘 타고? 차량을 타고 포항 영일만 도착했고, 바다 보고 맨날 소개를 하다가 어부가 되기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선박 취득하고 어업권을 다른 사람부터 샀잖아요.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가 못하겠다. 도저히 힘들어서 강원랜드 갔죠? 강원도 정선에 강원랜드 가서 요 사북권 태백의 탄광촌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아이템 떠올랐죠? 여기 온 사람들 골프도 좀 치고, 그 다음에 콘도 숙박도 하고, 그 다음에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폼나게 승마도 하고, 요트 탈 수 있는 이런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사 건설하기에서 폐강사 드렸죠? 광화권 취득했어요. 광화권 취득해서 임목법에 의한 임목을 뭐로요?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새삼스럽게 처음 배운다는 계속 뵀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요 얘기라고 했습니다. 무채상권 중에서는 어업권, 광화권 대상이고요. 거기 보세요. 그래서 부동산, 토지 건축물 대상인데, 건축물,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중에 따른 건축물,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이요. 그 대표적으로 그 시설물 중에서 레저 시설. 그래서 레저 시설, 그 다음에 얘 하나 적어 놓아야죠. 뭐요?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몇 타석?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만 해당하는데, 하여튼 그 시설물에다가 골프 연습장 하나 써놓으시면 되죠.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그래서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부대시설로서 건축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대상이 되는데, 그 예를 하나 적어놔야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이거 꼬인다, 영어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같은 어떤 거예요? 승강기, 거기다 승강기 등, 건물에 부착하는 근거 일정한 승강기 같은 이런 시설물도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대상이 된다.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래가지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 임목법에 의한 임목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권리에서는 광화권, 어업권 대상이죠. 근데 어업권, 광화권은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뭐한다? 면제예요. 승계 취득할 때만 대상이에요. 승계 취득할 때만 어업권, 광화권 대상이고, 회원권 5가지,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 대상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2번 문제 봅니다. 취득세 대상이 이런 형태로 딱 이런 식으로 쉽게 이렇게 나오는 대상, 이렇게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나오지만 지방세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지. 그런데 그래도 다른 것과 묶어서 양도의 개념 유형과 묶어서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객체가 된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거. 자, 어떤 겁니까, 여러분?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 우리 소유권 이해 권리들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도 하는 건데,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우리가 상가 임차 얻을 때 취득세 안 내잖아요. 그 다음에 전세권, 집 전세 얻을 때 취득세 안 내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같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같은 이런 것들. 취득세 대상. 자, 이런 거, 얘네들이 한번 비교해 보면 보세요. 얘네들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 양도소득세,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거. 양도세 대상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데 자, 소유권 이해 권리들. 취득세는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들로서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 양도소득세 대상은 되는데 취득세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됐습니다. 499페이지 제2절 취득의 개념 및 유형입니다. 취득세, 자, 우리 취득의 개념과 유형이요. 취득세 유형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런데 기억본 보유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자, 요건 뭐라고 합니까? 의제취득, 간주취득이죠. 취득세 취득유형은 사실상 취득유형과 여러분들 우리 취득세 취득유형 공부했잖아요. 자, 어떤 거냐면 취득세 취득유형은 자, 보세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사실상 취득유형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취득, 의지취득유형으로 나눠지잖아요. 사실상 취득유형은 전소유자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취득과 뭐로요? 승계취득으로 나눠지고 승계취득으로 원시취득은 뭐 건축물, 신축, 재축, 매립간 측이한 토지취득, 자, 이런 원시취득, 민법상 시효취득 같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은 전소유자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데 승계취득용은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으로 나눠지죠? 네,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으로. 그래서 무상취득은 대표적으로 상속증여 같은 무상취득도 취득세는 부과된다고 그랬죠? 네. 자, 그 다음에 유상승계취득은 뭐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이런 거,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이런 경우도요. 자, 법인의 현물출자 같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유상승계취득이고 취득세는 자,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 원인은 어떻게 한다? 불문하고 과세합니다. 그잖아요. 근데 다만 원시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원시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단 어떤 거예요? 차, 기, 항. 읊어봐요, 여러분들. 차, 기, 항선. 얘네들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는 선박은 원시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습니다. 과세하지 않고 예, 승계취득만 과세합니다. 자, 승계취득만 과세한다. 약간 더운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래서 차기항선은 원시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취득만. 자,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하여튼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자,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합니다. 원시든 승계든 유상이든 보상이든. 다만 차기항선만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취득만 과세하고. 그 다음에 간주취득용 4가지 있었잖아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 증가.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또 차량 기계 장비 자,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종류 변경. 자, 그 다음에 또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취득했다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때. 자,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했다고 간주하고요. 작년에는 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 이게 자세한 내용이 독립화문제로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래서 취득세 취득유형 한번 쭉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는 기본세조도 봤었어요. 먼저 기억본 보유토지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돼서 가액의 증가했다.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죠? 이거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얘네들 이거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 가치 증가분을. 얘들 가액에 반드시 증가가 있었어야 되고요. 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당연히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기억본. 니은번 보니까요.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조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요. 요거 여러분 어떤 겁니까? 요 20회 시험을 수정한 건데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조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요거 옮겼는데 번쩍 들어서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옮겼어요.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식 취득. 근데 등기는 공짜로 해줘, 안 해줘? 안 해주고. 그래서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뺀 세율로 과세했잖아요. 그래서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빼니까 뭐만 남아요? 등기비용만 받는 거잖아요. 건축물 이전했는데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거 형식적 취득으로서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았지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과세하는데 지금 현재 취득목세 통합되어 있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자, 여러분, 예?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가 되죠?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한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실질 과세는 직상. 등기 등록과 뭐 한다?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취득했다. 이거 뭐예요? 원시 취득. 자,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 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원시 취득이죠?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를 수 있는 거 묶인 거는 어떤 겁니까? 다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 같은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또 별 표시해 놓고 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3번 문제는. 그 다음에 500페이지 제3절 취득세 납세무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별 표시를 자 3절 전체에다가 별 표시 큼지막하게 해놓고요. 납세무 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또.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26회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다른 세목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하나의 테마만 묻지 않고 이렇게 종합 문제로서 몇 개 테마를 한 두어 개 테마를 묶어서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는 두세 개를 묶어서 물어보기도 하는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법은 문항수가 작으니까 항상 어떤 특정 테마만 찍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게 범위가 넓은 것들은 이렇게 이제 특정 테마에서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는데 우리 세법은 문항수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은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섞어서 막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이 이게 문항수는 적지만 공부 양 자체는 이게 그 문항수를 고득점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야지 이게 맞출 수 있단 말이죠. 예전에는 20회 시험 이전에는 사실은 조금 찍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를 다룰 때 예전에는 20회 시험 이전에는 어떤 테마 전체 내용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예전에는 20회 시험 이전에는 요만큼만 강의해도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점점 넓어지더니 이제 어떤 테마에 이 정도를 공부를 해야지 이 관련한 테마의 문제를 답을 맞출 수 있게 문제가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활나갈 노릇이지. 그럼 문항수를 늘려주던가 세법을 그냥 2차 독립한 과목으로 해주던가. 여러분들은 머리 아프겠지만 저는 돈을 좀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문제는 문항수는 그대로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옛날에는 세법 문항수가 20문항도 넘었었어요. 공시법보다 더 많이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이게 뭐 세무사회파나 이런 데서 이제 압력을 넣거나 막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항수가 이렇게 좀 줄어든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세법을 너무 많이 알면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밥줄에 유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좋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법 문항수는 줄었는데 내용은 또 시험 문제는 예전에 요만큼에서만 출제된 걸 갖다 지금은 요만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또 골고루 섞어서 나오고요. 자, 봅니다. 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문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 부과한다. 어업권 제외합니까? 아까 무치상권 중에서 어업권, 광업권 대상이 됩니다. 어업권은 포함한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구조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 취득자 외의자가 가산한 경우에도 주체구조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을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가산한 자 X라고 했습니다. 가산한 자 X고. 그 다음에 3번이요. 왜 수업 시간에 풀었던 겁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범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과점주의 주식 취득에서요. 작년에 독립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 과점주의 주식 취득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종합 문제 속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점주주 그러면 전체에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고 또 법인 설립 시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처음에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독과점 먹자고 수분산을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립 시에는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3번도 틀렸고 4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그 가치 증가로 해서 취득했다고 뭐 한다? 의지합니다. 그죠? 네, 취득한 걸 보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취득한 걸 봅니다.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의 경우에 증여자와 수증자는 배우자 직권유속이 아니고요. 예. 부담보증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요. 예? 제가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요거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예?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인수해서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담보증에는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유상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유상취득한 거로 보지 않는다는 거 틀렸죠? 예. 채무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요. 그죠? 공짜로. 이거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회 시험이요. 2번이 옳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우리가 확실하게 쉬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봅니다. 그래서 26회 시험 때도 그렇고 뭐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풀으셔야 되고요. 27회 문제 봅니다. 지방세, 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번 보니까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을 본다.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세나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그렇죠. 뭐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2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제외, 즉 비조합원용 부동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부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 제외하고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거로 본다? 조합원. 준공 때는 조합 명의로 준공된다 할지라도 1104동 1102호, 1102호는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받으면 누가 납세무자? 갑, 조합원이 납세무자입니다.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 자,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3번 보니까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는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집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가는 인정할 수 없겠죠? 원칙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다만 배우자 직계비속 간에도 대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는 자, 이때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른 재산으로 대가를 직계비속이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아들의 부동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돼요. 자, 그러면 그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은 뭐라고요? 무슨 부모 자식 간에 배우자 간에 대가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래서 정리를 뭐 깜짝막하게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까요?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우리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그 부동산을 취득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요거는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로 취득한 거예요. 대가는 인정할 수 없겠죠? 예외적으로 자,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는 대개 어떤 거냐? 대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죠. 대가 입증되는 경우. 대가 입증되는 경우로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자, 아버지 부동산 공매 동안에 아들이 달려가서 경락을 받는다거나 또는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 맞바꾸니까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죠. 또 대가 있다고 입증이 되는 경우로서 자, 아들이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또 그 다음에 아니면 자, 보세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상속증여 재산으로 수중재산, 상속받은 재산이라든가 수중재산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등등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 등에 있어서는 대관계 있다고 봐가지고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이런 거. 그래서 거기 3번 질문 맞고요. 4번 봅니다. 직계비속이 권리 이전에 필요한 등기가 필요한 직계 전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X 여러분들 교환은 맞바꾸니까 공시가 되니까 대관계 입증이 되죠. 그래서 등기 등록을 의하는 재산을 교환으로 취득했다.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해서 직계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것도 뭐예요? 유상 취득으로 본다. 공매 경매도 대관계 입증되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또 보세요. 25회 시험 때 문제 수정인데요. 요거 배우자 직계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요 관련한 얘기 알고 있는지, 자, 배우자 직계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요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또 이렇게 물어봤던 건데 25회 때 물어봤고 27회 때 또 물어봤잖아요. 6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1번 공매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관계 입증이 되죠. 공매 경매. 파산 선고로 처분된 부동산을 취득했다. 대관계 입증이 되죠. 법원에 기입되어 있으니까. 3번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어요. 대가 지급했으니까 증명했으니까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4번 권리이전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전속과 또 나왔었네. 이거 25에 나온 게 27에 또 나왔었잖아요. 아까 직계전속과 뭐 서로 교환한 경우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렇게 자, 나왔던 것들이 이렇게 일부가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내용이 반복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특강을 하는 거고요. 서로 교환한 경우 대관계 입증되고요. 5번 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단 증여자 수증자는 배우자의 금속 아니고요. 은로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뭐라고요? 요거 공짜로 받았잖아요. 요거는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담부 증여 계속 설명했네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 요 사례가 눈만 감아도 머릿속에 부담부 증여 그러면 요 사례가 뱅뱅 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다시 한번 직역도로 얘기해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 자,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시가, 오늘도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양도소득세하면서도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는데, 지겹겠네요, 여러분들.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는데, 자, 여기에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담이 있는 증여랍니다. 공짜로 증여했죠?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고요. 자, 그랬을 때 갑이 을한테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그랬더니 알았어, 고마워 그러면서 거기 은행에 돈 빌려 쓴 돈, 그 담보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 즉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아유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수증자가 채무를 요거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요,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요거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갚아야 할 돈, 갑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인수해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 갑은 3억 원만큼 채무를 뭐한다?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대가관계 있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하고, 채무액 상당액 3억 부분은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5억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만 다만 이때는 자 채무인수액 상당액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대가가 있다고 봐서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저 사례에서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 채무인수액 이외 부분, 이외 자산 부분은, 이외 자산 부분은 공짜로 받은 거니까 2억 부분은, 자, 공짜로 받았으니까 요거는 뭐라고요? 자, 취득세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요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세 입장에서만 보면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취득세 입장에서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짜로 받은 거니까. 채무액 상당액은 보고 유상 취득으로 보고. 다만 작년에 개정세법이 이거예요. 다만 부담부 증여다. 만약에 얘네들이 부담부 증여긴 한데 증여자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이다. 그럴 때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일 때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이거요.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일 때는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무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관의 부담부 증여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고요.
그래서 하여튼 5번이 여기서는 자 25회 때 정답이었습니다. 배우자 직계속 이외에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인수액 2회 재산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취득으로 갑니다. 5번 정답.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7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도 19회 때 문제인데 반복됩니다. 보세요.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보고, 그죠? 2번 법인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나왔던 것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때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나왔던 것들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 법인 설립 시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처음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니까. 3번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생활 목적으로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에 누가 납세 의무자다?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 자, 수입하는 자고. 그 다음에 4번이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보고. 뭐 이런 것도 토지 지목 변경에 관한 얘기도 종합문제에서 잘 나오죠, 이렇게. 5번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수행용 부동산 누가 취득한 걸 본다? 조합원이. 이것도 지금 벌써 앞에서 몇 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몇 번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의제는 또 여러분 거기 몇 가지 내용들 정리되어 있는 것들. 하여튼 기억본에 보니까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한번 보세요. 쭉 여러분들이 과점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분법 중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는 이때 과점주주 뒤에 나오고 정의가 그 과점주주가 그 해당 법인의 부동산 가로 안에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포함 즉 신탁재산 포함해서요 취득한 것을 보는데 다만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짐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동감 니은번에도 반복되네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 과점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이때 과점주란 자는 어떤 자냐?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 자의 주식 합쳤을 때 두 번째 줄 끝에 자 밑줄이죠. 100분의 얼마?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적으로 실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말하는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도 아니다? 아니고 초과하는 자. 그 다음에 니을번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44조 규정을 준용한다. 즉 공유물 지방세기본법 44조가 공유물의 연대납세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과점주주들은 연대납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이런 정도를 올해는 독립판문제를 출연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정도 내용을 알아두시면 종합문제에서 이런 기억본부터 리을본까지 내용들은 또 종합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8번 문제 봅니다. 작년 29회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과점주주의 취득 작년에 충실히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면 맞출 수 있었어야 되는데요. 눈치껏이요.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면 그죠? 유가 비상장 법인이어야 되죠? 지방세 특례제한법 고려하지 않음. 기억번이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 설립 시는 납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맨날 나온 거고. 니은번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 예? 최초로 과점주가 됐을 때는 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체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전체 모두 과세하죠?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디귿번 이미 과점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해당 법인의 주식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됐어요. 60%였다가 10% 추가 취득이 70%가 돼요. 몇 프로 과세요? 10% 증가분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니을번 보세요.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 이전됐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변동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자, 그 내부에서 갑과 을 과점주주들 사이 내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전체 주식의 변동이 없고요. 그러니까 설립일 이후에 법인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이렇게 취득하거나 증자 등을 통해서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점주들 지들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 전체 증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납세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 눈치를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번은 평상시 수업 시간에 작년에도 맨날 한 거고요. 그죠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고. 근데 리을번만 이게 이제 표현이 우리가 응용력을 좀 요하는 거였어요. 리을번만. 리을번은 딱 명시적으로 배운 게 아니니까. 그런데 리을번 응용력을 발휘했어야죠. 그래서 기억하고 어떤 거요? 리을번. 그래서 요거 3번이 정답입니다. 두 개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 이제 요 리을번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간에 그래도 눈치껏 골랐어야 되는 거고. 제 4절 취득식입니다. 어느 때를 취득식으로 볼 것이냐. 아까 28회 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29회 작년에는 출제 가능성 낮았다고 그랬고요. 제가 양도소득세 오늘 정규 수업 시간에도 그랬지만 양도소득세 제가 작년 시험에 양도 및 취득시기가 독립화문제가 나와가지고 오늘 제가 좀 소홀히 하면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제가 양도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든가 비과세는 제가 계속 제가 좀 자세히 막 디테일한 거 심화시켜서 계속 봤잖아요. 그런데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그냥 넘어갔다가 지난번에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알고 그냥 넘어갔다가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유학집 할 때 하긴 해요. 한 번 정도 하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향한 것들은 계속 반복하는데 조금 이제 마음이 떠난 것들 있잖아요. 올해 출제가 조금 낮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씩 소홀히 하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거 배우긴 배우고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알려줘요. 전체를. 근데 이제 막판에도 그렇고 강조를 좀 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근데 취득 시기가 이제 작년에는 좀 그런 거였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09번 봅니다. 최근에 취득 시기가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28회 때 취득세 취득시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29회 때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취득 및 양도시기 나왔잖아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나오면 또 그 다음에 취득세 나오면 양도소득세 이런 식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원래 텀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올해 아니면 내년인데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올해 그런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또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29에 나왔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사실상 잔금지기비를 취득시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 언제예요? 계약상 잔금지기요.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소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어느 때? 사실상 잔금지기래요. 제가 그러면은 요것도 여기 취득 유형은 자, 좀 지우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요것도 취득 시기도 한번 짤막하게 한번 전체를 훑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매매 같은 유상 취득의 경우요.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입니다. 유상 승계 취득. 자, 매매 같은 경우에 취득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자, 간단하게 머리 글자로만 정리해 드릴게요. 원칙적으로는 언제라고요? 계약상 잔금지기일. 근데 명시가 안 됐다. 불분명하다. 명시 안 됐다. 계약상 잔금지기일.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자,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 60일 경과하는 날이고. 60일 경과한 날이고. 그다음에 사실상 잔금지기일 아니에요. 계약상 잔금지기일 명시 안 됐다고 사실상 잔금지기일도 아니고 그렇다지만 등기일도 아니에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사실상 잔금지기를 취득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아무 때나 인정 안 하죠? 객관적으로 잔금지기 입증되는 거래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자, 객관적인 취득. 제 머리 입에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국, 수, 공, 판, 법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서 입증되거나 법인장부로 입증되거나 단 이 판결문에서 단 화해, 인납,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거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서류들은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요. 이런 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만약에 등록을 먼저 했다. 그럼 언제고? 그 등기일이고요. 이거예요.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 요걸 스토리처럼 이렇게 딱 짤막하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 한번 보세요. 사실상 자금 취득시로 하는 경우 틀린 거 고르라고 했는데 1번이요. 화해조서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이요. 화해조서는 잔금지기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화해, 인납, 포기, 자박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랬죠? 자, 1번 정답이고 2번은 뭐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 3번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있어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인 원장의 수익가 입증되는 유상취득. 법인장부 법, 그죠? 국수공판법 법. 그 다음에 공매 방법에 의한 유상취득 공, 국가자치로부터의 유상취득 국. 자, 그래서 국수, 공판, 법은 사실상 자금줄 수익 취소합니다. 그래서 거기 예상정리 해설에 여러분들이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싫어하는 경우에서 다음의 취득이요.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은 제외합니다. 유상취득이 되고 그 밖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 취득 싫어한다. 그래서 기억부문부터 미음번까지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국수, 공판, 법. 자, 부하면 안 돼요. 거기 법인장부의 취득에 증명되는 취득 아래에다가 한 편 여기 밑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신고조에 취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잔금지급을 했다가 헷갈린다고 취득시를 언제로 바꿨어요? 계약상 잔금지급이죠. 밑줄이었죠. 그래서 개인 간 매매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조에 취해서 검증받은 취득이라고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한다. X입니다. 언제 취득시에? 계약상 잔금지급. 밑줄입니다. 이것도 주의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정규 수업 시간에 했던 거라 나온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등길이 빠르면 등길이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28회 때 문제예요. 이게 지문이 이제 길었는데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연부로 취득하는 것.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하고 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으로 본다. 연부 취득은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아니고 매회 지급 때는 언제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언제고요? 등기 등록일이고. 하여튼 뭐 등기일이 빠르면 다 등기일이죠. 맞습니다. 2번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매립간척에 토지 취득은 언제라고요? 공사준공 인가일. 근데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을 했다? 그럼 그날.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을 받았다? 사용승낙 뭐 받은 날. 그래서 그날입니다. 대충 눈치껏. 그렇죠 여러분들? 원칙 공사준공일. 전에 사실상 사용 그날. 3번입니다.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이거 또 나왔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건 아니구나.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을 본다. 우리가 건축물 일반적으로 건축 또는 개수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에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건축물 건축이나 개수로 취득할 때. 근데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 자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는 언제라고요? 예? 제가 요거 지금 내 책을 놓고 와가지고 책에다가 기본서 요거 참조 몇 페이지 참조 페이지를 다 제 기출문제집은 제가 분철된 거는 적어져 있어요. 다 적어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지금 보면 되는데 그리고 또 참조 페이지 불러드리고 딱 보라고 하고 얘기해 주면 좋은데 제가 깜빡 잊고 다른 거 내 기술문제 들어있는데 다른 거하고 내가 책하고 헷갈려가지고 그걸 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책에다 하니까 이거다 내가 지금 못 적었어요. 이거다 낙서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참조페이를 지금 못 적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취득세 우리 다시 보세요. 건축물 건축의 경우 말로 할게요. 허가받은 건축물의 경우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그 전에 사실상 생활하면 뭐 그날이고요.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날이고 뭐 이런 건데 하여튼 허가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고 그 건축물 건축 개수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는 환지 방시할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 방시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공고일의 다음 날.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나 소유권 이전 공고일 환지처분 공고일 나왔을 때 항상 뭘 확인해야 돼? 다음 날. 제가 항상 요 시험 전에도 그랬어요, 그런 거. 다음 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지금 나온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개발사업이, 비조업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 얘기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비조업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 요걸 좀 제가 뭐 요것만 구별해 줄게요. 비조업원용, 자, 비조합원용, 조합원용, 자, 토지를 취득할 때, 비조업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 주택법에 의한, 자, 주택조합이 취득할 때는 조합, 이 누가 취득하는 줄 보세요.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취득할 때, 주택조합이 취득할 때는 요거 자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예?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건 다음 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건 다음 날 아니고. 근데 자 도정법 같은 법에 의한 정법법 같은 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이 자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조합이 취득할 때 요때는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고시일에 언제라고요? 네? 다음 날. 그래서 항상 소유권 이전 고시일 환청 공고일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하라고요? 다음 날. 이거 빠지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때 28회 시험 때 이게 실전에서 보면 지문이 굉장히 길어 보여요. 자, 그런데 자, 한번 봅니다. 3번 봅니다. 3번. 어떨 간에 3번은 봅니다. 주택법 중에 따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사업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 귀속되지 않는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조합이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건 다음 날 아니에요. 4번이요.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비조번용 토지를 취득할 때 도정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거로 본다. 이 문제를 읽으면서요. 제 강의 들은 수험생들 28회 때 제 카페에도 증거가 있어요. 이거 보면서 다음 날 제 음성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제가 소유권 이전 고시일 양도세에서든 환청 공고를 하면 다음 날. 맞아, 틀렸고 4번. 5번은요. 토지 지목 변경에 의한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비교해서 빠른 날입니다. 예전에는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일, 불분명할 때 공부상 지목 변경일. 그런데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빠른 날. 이거. 다만 토지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상 사용일이겠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요. 넘어갑니다. 제 5절 과세 표준 및 세율입니다. 12번 보니까 과세 표준 및 세율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하여튼 세율 제 5절은 무조건 여러분 그죠?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아주 별표씩 큼지막하게 납세무자하고 과세 표준과 세율은 별표씩 큼지막하게 한 3개씩 해놓고요. 12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취득세도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취득세 과세 표준 일반 조건에는 취득 당시 뭐예요? 신고하는 가액이고. 네? 아이고 여러분들 우리 다시 또 취득시기 정리한 것처럼 유상승리 정리한 것처럼 또 한번 요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정리해 드릴까요? 부담부정에 치우고. 자, 그러면 과세 표준도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취득세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에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을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뭐라고요?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나 얼마에 취득했다고 신고하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과세된다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 납세무자가 무신고 신고하지 않거나 뭐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해.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소위 시가의 7, 80% 그 이하에서 또 결정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신고했다. 공시가격 반영률이 시가 반영률이 낮은데 근데 신고한 게 시가 표준액 더 낮게 신고해. 그럼 불성실 신고했다고 해서 지자청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으로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특례가 있죠. 언제나 항상 특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취득만 인정합니다. 제2에서 객관적인 취득 나왔다. 어떻게 외웁니까? 우리가 국, 수, 공, 판, 그 다음에 법.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죠. 과세 표준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요거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이때 객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여기 다만요. 이 사실상 취득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상취득의 경우예요. 무상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원칙 신고하는 거에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으로 결정되니까 이거 시가편액으로 판례에서는 주로 여러분이 상속 증여받았다. 취득세 뭐로 신고하라고 판례에서 요구해요? 시가편액으로. 이거. 하여튼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에 제외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가 시가편액에 관계없이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국소공판법 이거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했다 하면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사실상 취득이 빵원이잖아요. 공짜로 취득하면. 그래서 무상 취득에서 제외하고 또 하나가 부당행위로 부당행위 계산 부임 규정에 의한 취득이에요. 부당하게 계산했는데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임 규정에 의한 취득도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요. 요게 자, 일반적들에는 가장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납세무자 신고했거나 신고한 거 시가편액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불성실 신고하면 시가편액으로.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한 객관적인 취득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 국, 수, 공, 판, 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이요. 근데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부당이상 부임 규정에 의한 취득도 그렇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 1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공정증서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의 시가편액이 미달하여도 그대로 과세 표준이 된다. 여러분 공정증서 같은 거 돈 내면 도장 찍어주는 공정증서 그 다음에 검은계약서 이런 것들 사실상 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또 판결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결문에서 단 화해 자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도 요 판결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또 공정증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취득가액 증명한 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편액이 미달하면 뭐가 된다? 시가편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1번 공정증서는 객관성이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시가편액 미달해도 그대로 갔으면 된다. 틀렸습니다. 2번 보세요. 판결문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증거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에 취득가 입증된다. 국소공판법 부 속해있죠? 사실상 가격이고. 3번 개인 취득자가 시가편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뭘 과세 표현합니까? 신고가예요. 자, 신고가액과 시가편액 중에서 일반 조건은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으로. 신고가액 시가편액보다 높게 신고되면 신고한 가액. 시가편액이 더 높으면 시가편액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네. 4번 개인의 경우에 지목 변경에서 토지가액이 증가한 경우 뭘 과세 표현합니까? 증가한 가액.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 표현한다. 그렇잖아요. 국소공판법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제출한 경우에는 검증받은 취득은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넘어갑니다. 졸리신 것 같은데 그랬죠. 일단 무조건 그럼 좀 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